이제 캠프 탭으로 넘어가서 캠프를 모델링 해보죠. 콜스 아래쪽에 새로운 구조체를 추가할게요. 이름은 캠프로 하면 되겠죠. 캠프는 앞에서 만들었던 콜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챌린지를 하나 할게요. 앞에서 같이 공부했던 대로 어떤 속성이 필요할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캠프 구조체에 속성을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드신 건 일단 주석 처리해 두시고 저랑 같이 해본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비슷한 게 많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타이틀부터 콜스 아이디부터 여기까지 복사할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복사하고 설명도 똑같으니까 건너뛰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그리고 이거는 캠프 아이디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차이점만 확인하고 속성을 추가할게요. 캠프는 온라인 강좌와 다르게 개강 날짜와 종강 날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속성으로 추가할게요. 먼저 스타트 데이트. 날짜는 이렇게 데이트 타입으로 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로 오타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세요. 데이트입니다. 그리고 날짜 값은 항상 있으니까 non 옵셔널로. 그 다음에 종강 날짜도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end date. 날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7월 1일 개강. 이런 형태로 포매팅해서 표시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서버에서 아예 포매팅한 다음에 문자열로 보내도 되고요. 로컬에서 직접 포매팅해도 돼요. 지금은 계산 속성을 추가한 다음에 데이트 포매터로 포매팅해서 리턴할게요. 잠깐 올라가서 여기를 보면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타입이 옵셔널 스트링이고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도 옵셔널 스트링으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속성의 타입을 옵셔널 스트링으로 하면 코드가 조금 더 단순해진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언래핑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제가 방금 설명한 건 UI 킷으로, 다시 말해서 스토리보드로 앱을 만들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위프트 UI로 할 때는 타입을 non 옵셔널 스트링으로 하는 게 편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스위프트 UI에도 텍스트를 표시하는 뷰가 있는데
이게 non-옵셔널 타입으로 값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옵셔널 스트링으로 하겠지만 스위프트 UI에서는 non-옵셔널로 하는 게 편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날짜를 문자열로 포매팅 하는 거니까 포매터를 만들 때 이렇게 데이트 포매터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트 포매터는 크게 두 가지 포매팅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 스타일을 사용해서 포매팅 해도 되고 포맷을 직접 지정해도 돼요. 이거는 날짜를 어떻게 포매팅 할지 설정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름이 스타일로 끝나죠. 그래서 열거형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이 표시돼요. 나중에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풀로 할게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타일도 있고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포매팅 할지 결정하는 거겠죠. 지금처럼 none으로 하면 최종 문자열에서 시간을 빼는 거예요. 반대로 날짜를 빼고 시간만 포함시키고 싶다면 여기를 none으로 하고 여기를 다른 값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기본 스타일을 사용하는 거고요. 반대로 포맷을 직접 지정하고 싶다면 여기에 저장하면 되는데 포맷은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게 아니겠죠. 날짜 포맷은 표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해두면 다른 언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로 가서 nsdateformatter.com 이 사이트로 갈게요. 레퍼런스를 봐도 되는데 이 사이트가 가장 보기 편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먼저 데이트 인풋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포맷을 입력하고 로케일, 다시 말해서 지역을 선택하면 돼요. 지금은 ENU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한국어로 바꿀게요. KOKR 자, KR로 해야 되죠. KP로 하면 큰일은 나지 않지만 자, KOKR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포매팅 되죠. 날짜 포맷은 몇 번만 사용해보면 금방 외워지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기를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몇 가지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퍼런스 탭을 클릭해 볼게요. 레퍼런스 그러면 포맷으로 사용하는 문자, 포매팅 결과, 설명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되고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조금 더 크게 하고 먼저 연도는 소문자 Y고요. 4개를 쓰면 이렇게 4자리로 포매팅하고 2개를 쓰면 뒤에 있는 2자리만 포매팅해요. 이렇게 Y를 하나만 써도 4자리로 포매팅 하는데 이거는 한 자리만 포매팅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쓰지는 않아요.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 Q 문자는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를 포매팅 할 때 쓰는 건데 회계 프로그램이라면 자주 쓰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앱에서는 자주 쓰지 않아요. 그 다음 월은 대문자 M, 문자 개수에 따라서 포매팅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보통은 하나 아니면 2개를 써요. 그 다음 1은 소문자 D, 이것도 하나 아니면 2개를 쓰고요. 요일은 대문자 E를 쓰면 돼요. F는 잘 쓰지 않고요. 대문자 E는 요일, 그 다음 시간은 H를 쓰는데 12시간 단위로 할 때는 소문자 H, 24시간으로 할 때는 대문자 H를 쓰면 돼요. 그리고 2개를 쓰면
항상 두 자리로 포매팅 하는데 숫자가 한 자리라면 이렇게 앞에 0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 오전, 오후는 소문자 A, 부는 소문자 M. 여기에서 월은 대문자 M이고 부는 이렇게 소문자 M이라서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 체계에서 보면 월이 더 넓은 값, 큰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문자를 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큰 값이니까 대문자를 쓰고 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니까 소문자를 쓰고 그 다음 초는 소문자 S, 밀리세컨드는 대문자 S를 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문자 G와 대문자 G를 사용해서 타임존 그리고 시차도 이렇게 포매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7월 1일 개강 이렇게 포매팅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포맷을 바꿀 건데 이렇게 M이라고 쓰고 리턴 키를 누르면 이렇게 현재 월이 나오죠. M을 하나 더 추가하면 앞에 0이 붙는데 지금은 10월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하나를 더 쓰면 이렇게 뒤에 월이 붙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문자 D를 쓰면 이렇게 1이 붙죠. 공백으로 분리하는 게 좋으니까 한 칸 띄우고요. 다시 보면 10월 20 그리고 20일 이렇게 뒤에 1을 붙여야 하니까 여기에서 D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안 붙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붙이면 아까는 이렇게 월이 붙었거든요. 해보면 이번에도 안 돼요. 그리고 밑에서 레퍼런스를 보면 여기에서 D는 하나 아니면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직접 이렇게 2를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월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m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포맷 문자열에는 포맷 문자가 아닌 일반 문자를 추가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을 추가해도 돼요. 포맷 문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입력한 그대로 결과에 포함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강이라는 문자열도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다시 코드로 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 로케일도 한국어로 고정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링 프롬으로 포매팅해서 결과를 리턴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요. 이거는 지우고 여기에 오늘 날짜를 보내볼게요. now 그리고 리턴은 빼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10월 20일 개강 이렇게 포매팅 돼요.
이제 여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성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고요. 이름은 endDateString.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artDate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군데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와 이 코드가 두 군데만 빼면 중복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익스텐션을 공부한 다음에 개선시켜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카드를 보면 여기에 온라인 태그가 있는데 캠프는 온라인 캠프가 있고 오프라인 캠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니까 이거는 불린 속성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오프라인 캠프일 때 약도를 표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을 보면 원하는 위치를 URL로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URL을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브라우저에서 저장된 URL을 표시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심플해요. 그러면 속성을 location URL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름을 location URL이 아니고 이거를 map URL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온라인 캠프까지 생각해보면 보통 줌 미팅 URL 아니면 게더타운 URL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로케이션 URL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중립적이어서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이폰에 있는 지도를 사용해서 위치를 보여주고 싶다면 좌표를 저장하면 돼요. 좌표는 위도와 경도를 따로 저장해도 되고 하나로 저장해도 돼요. 이런 타입도 다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더블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로케이션 URL 속성이 nil이 아닐 때 브라우저에 지도를 표시해주고 좌표가 nil이 아닐 때는 바로 애플 지도에 좌표를 표시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nil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어디에서 지도를 보고 싶은지 선택하는 메뉴도 추가할 수 있겠죠. 다시 화면으로 가서 이번에는 캠프 상태 태그를 볼게요. 이거. 캠프는 보통 5가지 상태가 있어요. 개강 준비 중, 모집 중, 모집 마감, 개강 중, 종강.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KX 코딩에서는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거를 속성으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런 속성의 이름은 보통 스테이터스로 하고요. 타입은 뭘로 해야 될까요?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수죠. int. 그냥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은 열거형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캠프 밑에서 새로운 열거형을 추가할게요. enum. 그리고 캠프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름은
캠프 스테이터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5가지 상태를 케이스로 추가할게요. 이거는 개강 준비 중. 이거는 모집 중. 이거는 모집 마감. 이거는 개강 중. 마지막 종강.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속성의 타입을 방금 추가한 열거형으로 하면 되겠죠. 캠프 스테이터스. 카드를 다시 볼게요. 상태 문자열 앞에 이렇게 기수도 포함되어 있죠. 1기. 그래서 기수를 나타내는 값도 속성으로 추가해야 돼요. 속성의 이름은 term 아니면 iteration 아니면 generation 이런 것들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generation으로 할게요. 그리고 보통 1기, 2기 이렇게 하니까 일단 숫자로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포매팅 할 때 뒤에 기수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계산 속성을 하나 추가하고 2개의 속성을 하나로 묶어서 1기 개강 중 이렇게 포매팅해서 리턴할게요. 이름은 스테이터스 스트링. 타입은 옵셔널 스트링.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테이터스 속성의 타입이 열거형이니까 스위치로 분개하는 게 좋겠죠. 스위치 스테이터스.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에 자동 완성에 브레이스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항목을 고르면 이렇게 연관된 케이스를 자동으로 입력해줘요. 조금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문자열을 포매팅해서 리턴할게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 기수가 숫자로 저장되어 있고 뒤에 기를 붙이고 개강 준비 중. 그 다음 여기도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여기는 모집 중. 여기는 모집 마감. 개강 중. 종강.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콜스랑 거의 똑같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쭉 올라갈게요. 여기에 있는 프라이어리티부터 마지막 프라이스 스트링까지 모두 복사한 다음에 내려와서 마지막에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콜스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